네,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한국자산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압류 신청을 하면서 내려진 결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배상 판결은 이미 지난해 내려졌고요. 일본 기업의 한국 주식에 대한 압류도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많은 국민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95살 이춘식 할아버지 등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대로라면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배상이 이뤄져야 했는데 신일철 주금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들이 신일철 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신일철 주금은 포스코와 함께 제철 부산물 자원화 기업인 P&R이라는 회사를 세워 포항과 광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P&R의 주식 230만여 주, 110억 원어치를 신일철 주금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럼 강제징용 피해자가 당장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 주금이 가진 P&R 주식 가운데 8만 75주에 대한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이 신일철 주금에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금 송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 신일철 주금은 P&R 주식 8만여 주에 대해서는 매매나 양도 등의 처분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으려면 이 주식을 처분해 현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들은 주식 매각 명령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배상이 마무리되려고 하면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협의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단순히 1억 원의 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전범 기업인 신일철 주금의 진정한 사과와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줄잡아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범 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의 전쟁 책임, 식민지 책임을 지고 있는 역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 기업 그리고 가해국의 공식적인 입장, 사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또 후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기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신일철주금이라는 기업과 또 일본 정부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신일철 주금은 일본 정부와 협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통지가 아직 오지 않아서 결정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와 논의를 거친 뒤 대응책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 주금 자산이 실제로 압류되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는 만큼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응도 그렇지만 이 과정에 재판 지연 의혹까지 있어서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한 사건인데요. 어쨌든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재 기자였습니다.